1983년 11월 5일 노르웨이 북해에 위치한 프리그 가스필드에서 어느 때와 같이 석유 시추 작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투입된 인원들은 다이버였던 에드윈 카워드, 로이 루카스, 비온 버거슨, 트룰스 헬리빅은 바다 깊은 곳에서 유지 보수 관리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이버들을 보조하는 업무인 다이빙 텐더는 윌리엄 크레몬드 그리고 마크 선더스 2명이서 4명의 다이버들을 보조했습니다. 트룰스 헬리빅과 비온 버거스는 시추선 장비 하단 프레임을 보수하기 위해서 90m 깊이 해저까지 내려갔습니다. 인간이 맨몸으로 심해를 내려갔다 올라오며 작업하는 것은 굉장한 체력 소모도 있고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깊은 심해를 쉽게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인 다이빙 벨을 사용하게 된다면 해저 깊은 곳으로 쉽게 내려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이빙 벨이란 심해로 내려가는 동안 수중 감압을 할 수 있고 다이버들이 다이빙 벨을 타고 가면 좀 더 편히 내려갈 수 있는 일종의 수중용 엘리베이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시추선에 있는 감압실에서 한 달 동안 먹고 자며 생활하고 다이빙 벨에 작업 인원이 타고 내려가 해저에서 보수 작업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바이퍼드 돌핀을 운영하던 석유 회사는 다이버들에게 3시간만 자고 18시간의 교대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다이버들의 급여는 월 평균 3만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였고 엄청나게 높은 보수를 받고 일했지만 작업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감압실은 거실과 작은 방 하나, 오른쪽에는 구명정이 달려있는 탈출 캡슐이 있었고 거실에 있는 통로를 지나게 되면 다이빙 벨이 위치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텐더인 크레몬드와 선더스가 외부에서 다이빙 벨을 도킹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다이빙할 때 압력은 다이버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수중 압력은 10m의 깊이마다 1기압씩 증가합니다. 다이빙의 주요한 문제는 높은 압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이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된다면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며 감압병에 걸리게 됩니다. 감압병의 증상은 메스꺼움과 현기증을 느끼고 호흡곤란과 관절통이 오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압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며 해저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 몸에 쌓인 질소를 천천히 빠져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감압실의 용도는 해저의 압력과 동일한 압력으로 설정해 다이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도 저기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1983년 11월 5일 오전 4시 트룰스 헬리빅과 비온 버거스는 구기압의 90m 해저에서 보수 작업을 막 완료하고 다이빙 벨을 사용하여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이빙 벨을 감압실에 다시 연결해야 했고 감압실과 다이빙 벨 모두 구기압으로 둘 다 동일한 압력의 상태였습니다. 로이 루카스와 에드윈 카워드는 다음 근무였기 때문에 쉬고 있었고 헬리빅과 버거슨이 돌아오면 다음 근무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다이빙 텐더인 크레몬드와 선더스는 12시간을 넘게 근무하고 있었지만 해저에서 돌아온 다이빙 벨을 감압실에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레몬드는 다이빙 벨을 감압실에 성공적으로 연결했고 해저에서 근무하고 돌아온 헬리빅과 버거슨을 안전하게 감압실 내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연결되어 있던 다이빙 벨을 감압실에서 다시 분리해야 했는데 경험 많은 다이빙 텐더들에겐 너무나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첫째, 감압실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다이빙 벨의 문을 닫습니다. 둘째, 다이빙 벨의 압력을 약간 높여 다이빙 벨 문을 단단히 밀봉합니다. 셋째, 거실 통로 쪽으로 열려있던 감압실 문을 닫습니다. 넷째, 통로가 1기압에 도달할 때까지 압력을 천천히 감압합니다. 다섯 번째, 클램프를 풀어서 다이빙 벨을 감압실에서 분리합니다.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이빙 텐더인 크레몬드가 클램프를 먼저 풀어서 고기압 상태의 감압실과 다이빙 벨이 순식간에 저기압에 노출되었습니다. 감압실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다이빙 벨의 클램프가 풀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폭발성 감압이 발생했습니다. 다이빙 벨의 내부는 9기압이었고 그 즉시 지상의 평균 기압인 1기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압력차 때문에 무거운 다이빙 벨은 폭발하듯이 튕겨져 날아갔습니다. 이 다이빙 벨이 다이빙 텐더 크레몬드와 선더스를 강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몬드는 다이빙 벨에 맞아 즉사했고 마틴 선더스는 중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감압실 안에 있던 잠수부 4명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빴습니다. 감압실의 문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압실의 다이버들은 저기압 상태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감압실 안에 있던 인원들은 신체 내부 압력이 9기압이었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1기압으로 내려와 신체 내부에서 폭발성 감압 현상을 겪었습니다.
급격한 저기압에 노출된 다이버들은 즉시 몸에서 흐르는 혈액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이 끓어오르고 가스 팽창으로 인해 몸 내부의 장기들이 안에서 터지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이버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고 어떠한 고통도 없이 곧바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루카스와 카워드, 그리고 열려있던 문에서 떨어져 있던 버거스는 특별한 외상 없이 즉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에 가까이 있었던 헨리빅은 충격적이고 다이버 인생 최악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살짝 열린 문 틈 사이로 엄청난 압력 때문에 온몸이 접히고 찢겨지며 밖으로 튕겨나가 그의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되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그의 시신은 완벽하게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고로 인해 사망자는 총 5명에 이르렀고 다이버들의 몸 내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지만 외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오류, 열악한 작업 환경을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비난했습니다. 다이버들은 12시간 이상 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실수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클램프를 열었던 크레몬드가 사망하면서 그가 클램프를 왜 열었던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희생자들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연합인 노르웨이 북해 다이버 연합이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버 연합은 회사가 희생자들에게 결함이 있는 장비를 지급했다고 믿었습니다. 작업에 사용된 장비는 구식이며 결함이 있고 선상의 안전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6년의 긴 사투 끝에 석유 회사는 감압실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책임을 인정했고 클램프를 열었던 크레몬드는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결국 비극적인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1983년 발생한 이 끔찍한 사고 이후 시추선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고 현재는 사고율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고기압의 공간에서 급격히 저기압에 노출되어 충격적인 죽음을 맞게 된 바이퍼드 돌핀 감압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